해발 400m 산 중턱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나무 장작으로 불을 때는 집. 이렇게 한부 가득 넣으면 내일 한 오전 10시까지 한 열몇 시간은 뜨끈뜨끈하죠. 이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별로 없는 산골에 20년째 틀을 잡고 살고 있는 부부. 산이 발목을 잡았다 합니다. 하나는 내려놓고 하나를 얻으면 또 둘은 내려놓고 또 그러다 보면 셋을 얻을 때가 있더라고요. 번잡한 저작거리에서 한 발 떨어져 산골에 살면 무엇이 보일까요? 일어나셨어요? 눈도 안 떠졌어요. 우리 밤새 꺼졌나. 일어나자마자 난로부터 살핍니다. 나무를 떼는 옛날식 난로. 밤새 불이 살아있었다네요. 남편이 직접 만든 난로입니다. 20년째 쓰고 있는데 끄떡 없습니다. 밤새 아주 꺼뜨리진 않고 다 닫아놓고 가면 불씨가 잠시 죽어 있어요. 이제 다 잠궈 놓고 이래 해놓으면 이 구들은 아직 좀 따뜻해요. 불씨가 조금은 남아 있어요. 나무는 구들을 데우고 뜨거워진 돌멩이는 작은 손난로가 됩니다. 다른 일 시작하기 전에 이 공기부터 데피는 거예요. 따뜻한 걸로. 네. 물론 전기난로처럼 금방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금세 식지도 않죠. 오늘은 뭘 할까? 이 집의 주인 김인구 씨는 꽃자랑부터 합니다. 홍백이 몇 년 만에 핍니다. 이거 심어놓고 2번 봤나? 원래 겨울이 전체가 따뜻해가지고 동백이 꽃이 피었어요. 추워가지고 꽃이 안 되거든. 10여 년 만에 핀 동백. 무언가 좋은 일이 있지 싶습니다. 겨울 내내 이 산골에선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 웅크리고 있을 뿐 할 일이 없었습니다. 봄은 늘 시작을 예고합니다. 혼나? 빨리 나와. 올해는 농사꾼이 아니라 장안에 막 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매일 신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산골에 살지만 농사꾼은 아니랍니다. 농사는 필요한 만큼 짓는 부업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아침에 인구 씨는 밭으로 향합니다. 집 뒤에 있는 산비탈을 일궈 놓았습니다. 바람 불고 비가 좀 세게 내리면 다 쓸려 내려갈 것 같은 산밭입니다. 산국인데 이게 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이게 한번 저쪽 건너서 보면은 꽃이 확 펴 있을 거예요. 이 경사가 심해가지고 완전히 산 타는 기분입니다. 다리에 지가 날라 그러네. 농사지을 엄두가 나지 않아 바라만 보던 산에 올해 국화를 심어보겠다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채소가 아니라 꽃일까요? 집 때문입니다. 가을에 국화가 피면 집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시작했답니다. 그 밑에 지금 보이는 집이 전체 몇 채예요? 집이 여러 채 되죠, 그죠? 그리고 하는 공간은 저 본채 있고 별채가 한 채 있고 또 2층 집이 정자가 있고 몇 채예요? 한 3채인데 한 4채, 5채 되죠, 사실은. 뭐라 그래요? 저택이에요, 저택. 그죠? 근데 저 강남에 비싼 아파트를 안 바꿀랍니다. 처음엔 방 한 칸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고 살림집 한 채를 완성한 뒤 별채를 지었습니다. 오로지 인구 씨 손으로 나무와 흙으로만 지은 집입니다. 근데 아직 미완, 아직 약간 덜 돼 있고. 예. 아직도 미완이에요? 예, 그럼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또 다시 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완벽하게 마무리도 못 했는데
뭐 지붕 같은 데 보면 노화를 올려갖고 썩거나 뭐 안 그러면 약간씩 보수하고 옛날에 그 목조 주택들이 그러잖아요. 큰 가람들, 큰 절들은 뭐라 망치 소리가 끊어질 날이 없대요. 끊어지면 그 집이 무너진다네. 호텔 보내라 그래도. 20년째 미완성인 집. 택배가 오네요. 예, 예. 이거 올해 택배가 옵니다. 처음에는 우리 들어와서 택배 배달이 안 됐는데 요즘 뭐 웬만한 오제 택배 나가니까 편해졌습니다. 오지도. 놀랍게도 배달되어 온 건 텔레비전입니다. 안 무거워요? 왜 그렇게 저 들어봐. 신기하고 궁금하고 이거 이렇게 얇아요? 네. 합판같이 얇아. 요즘은 얇습니다. 얇아요? 네.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인 양 어리둥절합니다. 아, 그게 안테나입니까? 아니요. 발이 빨려. 아, 이렇게 발이 빨려. 처음 산골에 들어올 때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수신 상태가 안 좋아 없애버리고 18년 만입니다. 아니, TV가 우리가 없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 왔을 때 대상을 얻고요. 네. 이제 유선만 따로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연결만 하면 된다는 그렇습니다. 건가? 예. 야, 평면 TV가 이렇게 가벼워. 저는 진짜 말로만 들었네. 야, 뭐야, 1kg도 안 돼요. 1kg TV가. 이곳에 처음에 들어올 때 20년 전에 전기도 없고 포장도 안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전화는 해결이 안 되다가 저 마을에 1km 넘게 제가 직접 선을 연결해가 쓰다가 이제 곧 관 케이블 선이 들어온답니다. 그래가 제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들떠 있는지. 바쁜데 전화 드렸죠? 아, 예, 차장님. 그 관 케이블 공사 언제쯤 하나 해서요? 비록 산골에 들어와 살지만 세상과 등지고 세상 일을 외면하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전기와 수도는 끌어올 수 있었지만 광 케이블은 인구 시선으론 불가능한 일이었죠. 여긴 산을 좋아하는 인구 씨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발견한 곳입니다. 대략 200여 년 전 화전민이 세운 축대만 남아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렇다면 산을 지키는 산장지기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20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은 웬만큼 다 장만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서야 아침상을 차립니다. 두 사람밖에 없으니 먹고 싶을 때가 밥때입니다. 김치하고 나물밖에 없는데 진달래 하나로 화려한 밥상이 되는군요. 이거 쑥 좀 먹어봐요. 원래 처음 쑥 뜯은 건데. 쑥튀김. 쑥튀. 예. 쑥이 아주 많이 어리는데. 그럼 좀 더 크면 뜯어가 쑥떡을 또 하시겠네. 네? 쑥 뜯으러 같이 가야지. 쑥떡 해 먹으려면 쑥이 엄청 많이 드는데. 그런 거 좀 도와주고 해야지. 노는 시간에. 꽃이 올라오는 밥상. 인구 시내는 산골 생활을 즐길 줄 압니다. 주말이 되자 이들 부부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지나가다 들른 이도 있고 일부러 찾아온 이도 있습니다. 요게 냉이꽃, 요거 냉이. 요게 냉이꽃. 예. 요거는 민들레고. 마당에 핀 꽃도 보고 집안 여기저기 구경도 합니다. 산골에 집이 하나 있으니 궁금한가 봅니다. 이 난로에 불 안 넣으면, 벽난로에 불 안 넣으면 썰렁해요. 뭐 가끔씩 나간 애들 이렇게 지나던 사람들 와가지고 겨울에 손난로요. 한번 따뜻한 거 한번 보이세요. 따뜻하게. 예. 겨울에는 더 데피죠. 마흔 초반쯤 되면은 그냥 난로 돌난로 따뜻하네 이러시다가 마흔 중반 이래 넘어서신 분들은 손에 넣고 이러고 그죠. 한 50대시면은 턱 돌 들고 아랫부로 턱 가는 그 나이 차이가 3단계로 딱 나타납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우스운데요. 얼마나 웃긴데요.
길 가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집. 인구 씨가 산속에 집을 지을 때부터 계획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산장이라 이름도 붙였지요. 차 한 잔 마시고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손님들 덕분에 인구 시내는 살아갑니다. 손님들이 뜸해지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도 썩고 이래서 가끔씩은 또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집 수리를. 사실 인구 씨 본업은 집을 짓는 일입니다. 이 집의 모든 걸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서울에서 작은 중소기업에 다닐 때 그는 늘 부족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IMF가 탁 터지면서 저도 뭐 직장에 다니는데 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회사에 뭐 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한 거죠. 더 젊었을 때 제가 30대 후반에 여기 들어왔거든요. 한참 일하는 나이에 여기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았죠. 사실은. 그런데 왜 그렇게 집에 매달리나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태어나서 자기가 살 집을 한 번은 지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딱 한 채라도. 집을 지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의 집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불과 5년 만에 서울 생활을 청산한 건데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서울에 있을 때 이렇게 남양주나 이런 예쁜 카페촌 있잖아요. 거기를 데리고 가서 막 저렇게 살고 싶다고 이러더라고요. 저런 데 가서 살면 참 좋겠구나 이래갖고 반대는 안 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그때는 이런 일이라든지 이거는 시골 살림 이런 거는 전혀 그때는 생각 없이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모르고 와야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림 같은 집은 달콤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산골은 춥고 무섭고 미치도록 적막했죠. 딸아이 하나 키우며 양숙 씨는 늘 한 발을 산 아래 도시에 두고 살았답니다. 어느 정도 미천을 좀 갖고 했으면 되는데 그 미천을 가지고 다 집 짓는 데 투자를 해버리니까 이제 가진 게 없어 놓으니까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땅이야 뭐 넓고 하늘이고 뭐 이 정원도 뭐 온 산이고 다 내 것은 맞는데 마음의 여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래갖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흘러가니까 아 하늘도 내 거고 땅도 내 거고 이 정원이 다 내 거라고 이제는 얘기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집은 조금씩 뼈대를 갖추고 예뻐졌지만 먹고 사는 일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생활비 정산을 합니다. 인구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얼마요? 10만 원 되네. 있는 대로 돈 사와. 주세요. 그게 아니라 모자라면은 있는 대로 사와. 11만 원, 12만 원이네. 일단 담배값까지 올라가면 20만 원이야. 다 그러면은 이제 담배값이 사실 제일 비싸네. 또 용돈은 안 보내는. 월요일로 보내고 월요일에 써놔라고 메모해놔. 그거 중요하네. 하루 늦으면 난리 나잖아. 지금 학생이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가고요. 한 150만 원 정도? 네. 경조사도 가야 되고. 한겨울에 약간 비수기일 때 한두 달은 좀 모자랄 때가 있어요. 아주 안 움직일 때, 사회적으로 시국이 좀 어수선할 때, 이럴 때 정말 안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제일 장점이 퇴직이 없잖아요. 이 자연 속에서 퇴직이 없으니까 먹고. 마무리는 늘 희망을 담아 좋은 쪽으로 결론을 냅니다. 모자라면 채워질 때도 있겠지요.
배추가 싱싱하죠. 이게 겨울 내에 여기서 자라던 거거든요. 양숙 씨가 가꾸는 텃밭엔 겨울을 이긴 채소들이 여러 남아 있습니다. 부추는 좀 더 커야겠네. 많이 심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이거는 김장 배추인데 제대로 농사를 못 지어갖고 포기가 안 들고 겨울 내 그대로 놔뒀더니 지금 이제 봄동이 올라와갖고 이 꽃을 보려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안 뜯어먹고 지금 꽃이 곧 피어 올릴 것 같아요. 김장 배추가 봄동이 됐네요. 제대로 잘 지었으면 식탁이나 뭐 뽑혀서 진작에 김치로 반찬으로 들어갔을 건데 잘 못하는 주인 덕분에 다시 꽃을 피우기가 다행이죠. 얘네들은. 텃밭에는 배추가 꽃 피울 준비를 하고 마당에는 새소리가 가득합니다. 박새 같아요. 이제 봄이 완전히 무르익고 여름이 오기 전쯤 돼서 새들이 이제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종달새 같은 거 진짜 작은 새들이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갖고 바닥바닥 하면 정말 이뻐요. 그 새들이. 그런 게 이제 풍경처럼 그림처럼 눈에 보여요. 그냥. 계절이 바뀌었다고 찾아와 인사를 하는 녀석들. 그래서 반갑다고 곶감을 먹이로 내주었습니다. 넉넉함이 만석군 부자 같습니다. 잘 익었다. 지난 설에 얻어온 떡입니다. 소박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믹스커피를 좋아해요. 그래가 이렇게 참하고 간단하게 일하다가 잠깐 쉬어서 하라고. 1년 12달 얼굴을 맞대고 사는 부부는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봄이라서 새소리 때문에 오늘 새벽에는 뭐지? 휘바람새. 밤새도 그 꽁꽁꽁꽁거리고. 뭐가 왔더라? 상꽁이 왔어. 막 상꽁이 또 야단이 났어. 그다음에 뭐 왔지? 오늘 아침에부터 이제 휘파람새가 왔어. 다음엔 누가 올까? 소설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야? 실제야. 계속 차례차례 하루 이틀 상관이지만 자기들이 나왔다고 막 알리는 거야. 세상에. 봄이 됐고 막 내가 나왔다고. 근데 당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하고 놀면서 일도 하고 잘 됐네. 나는 조금 푹 자고. 그러니까 난 이놈이 더 같은. 그래 이제 뒤에 산책도 가고 대나무 가서 커피도 한 잔 얻어 먹고. 집에 일은 언제 하고 오고? 갔다 와서 노는 게 반이네. 일하는 것보다. 양숙 씨는 집 짓기에만 열중하는 남편에게 투정을 부려봅니다. 야오나 나는 믹스커피 한 잔 주소. 여는 믹스커피 달달하게 오래. 한참 땀을 흘리고 창가에 앉으니 넉넉해집니다. 신났네. 또. 도시에서 계속 살았다면 잘했나 못했나 그런 평가에 늘 마음 졸이고 살았을 겁니다. 이 산골에선 내가 주인입니다. 수염만 올렸습니다. 4월 13일인가? 그치. 그런데 갑자기 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훈아. 아, 통화 안 되나? 그래. 아쉬운 게 있으면 막 얘기를 풀어놓긴 하는데 또 뭔가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또 막 또 엄마가 만만하잖아요. 보통 딸들이 엄마한테는 막 해도 된다는 생각에 조금 섭섭하게 막 그러네요 또. 얼굴을 가리고 있네요. 네, 사진 찍는 거 별로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일부러 지금 사진 얼굴을 슬쩍 가리고 찍은 것 같아요. 강아지들하고 텔레비전이란 걸 모르고 자란 아이. 하루 왕복 2시간 산길을 걸어 학교를 다닌 아이.
산과 강아지가 친구였던 잘안 아이. 보이긴 한데 강아지들하고 뭐 집사람은 뭐 그래도 도시 생활 하다가 같이 여기 들어왔지만은 애는 뭐 아주 어릴 때 들어왔으니 다른 애들보다 틀리게 자고 일어나면 앞산 뒷산 뭐 산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애하고 이제 시내를 내려가면은 아 이놈이 그 조명 불빛 보고 간판 불빛이야 뭐 화려한 조명은 아닙니다. 창문을 열고 좋아가지고 막 정말 막 야호 그럴 정도로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애가. 대학생이 되어 도시에 나가 있는 딸이 눈에 밟힙니다. 그런데 다른 날보다 인구 씨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겨우내 안 닦았더니 이렇게 정신없이 지금 막 참꽃 만발할 때 화전놀이 하자고 친구들 불렀는데 비가 옵니다. 자리를 옮겨야 돼가. 정상대로는 사실 펴야 되거든요. 참꽃이 확 펴야 되는데 원래는 많이 늦어져요. 초봄에는 꽃이 다 폈거든요. 피다가 봄이 좀 일찍 올 줄 알았더니 꽃이 늦어버리네. 부지런히 별채에 불도 넣었습니다. 혹시 자고 갈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7개 방이 있는 별채는 아예 처음부터 손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누구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바위가 엄청 큽니다. 저 바깥쪽하고 화장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바위를 짓질 때 너무 커서 또 장비 큰 게 오면 되는데 이 산골에 장비가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또 경비도 많이 들 것 같아가 바위를 두고 이렇게 집을 지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 바위를 살려놨는데 이게 여름이면 에어컨 역할을 하고 겨울엔 난방을 유지시켜줍니다. 전화위복인 셈이죠. 그런데 이날 연락도 없이 불쑥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네. 사과하시는 분이시죠? 10여 년 전 우연히 이곳에 들렀다 인연을 맺은 서울 손님입니다. 파전도 부치고 막걸리도 내옵니다. 제가 먼저 드려야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확실하게 바꿔왔네. 그럼요. 또 반갑습니다. 제 기쁨이야. 맞아요. 요즘 행복한 재해인데요. 이번엔 걷기 여행 중에 너무 힘들어 찾아왔답니다. 남아있는 게 총 800km에서 한 600km 남아서 한 달 예정을 하고 걷는 중이에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지만 오늘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열흘이 넘게 포항자 아래쪽부터 걸어왔다는 원숙 씨도 이를 거듭니다. 화전놀이 할 때 재료로 쓸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이 산장은 손님한테도 일을 시키나 봐요. 손님이 아닐걸요? 손님이 아닐 거예요 아마. 원숙 씨는 손님이 아니라 친구라 합니다. 오늘 이제 다른 분들이 여러 분 오신 바람에 저 혼자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좀 시켰어요. 산골에서 맺은 특별한 인연입니다. 화전을 부쳐 먹을 도구를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가 그쳤네요. 예전 화전놀이는 1년 농사를 시작하면서 잘해보자는 위로와 격려의 잔치였습니다. 도시의 친구들은 농사를 모르지만 올해도 잘 견뎌보자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어제 좀 막 활짝 피었어요. 꽃이 전혀 없었는데 그저께는 그나마 다행이네, 그죠? 일행들이 도착했습니다. 친구도 있고 친구의 친구도 왔습니다. 균형이 잡히는 거야. 화전은 참꽃을 따다 꽃술을 빼고 살짝 얹어야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분들이 많아 양숙 씨가 정신없습니다. 이거보다 쌀 거예요? 대구 달고
예. 친구는 김해, 김해. 예, 김해 장류에서 왔고, 부산에서 오고. 이 친구는 포항에 살고, 포항에. 저는 경주예요. 이야, 경주 그러니까, 오늘 예. 그러면 진짜 사도에서 오셨네. 네. 비 그친 산에서 금방 부쳐 먹는 화전. 다들 맛있게 먹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일 칭찬하는 소리. 작년에 경험해 보니까 이게 배합률인데 몇 번 한번 테스트 하라고 했더니 테스트 했나 봐요. 이게 차썰매도 안 되고 배썰매도 안 되니까. 인구 씨가 아주 즐거워 보이는데요. 막걸리 잔에 작은 부침개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 수고와 정성으로 산골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광목천에 제법 솜씨 있게 쓴 시가 하나 걸렸습니다. 제가 밥 먹고 왔어요. 걸개 글씨 주인공님께서 오셨네. 서예를 하는 강성태 씨 작품입니다. 유 선생님, 이거 선물 받았대. 화전은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책에서나 보고 뭐 얘기만 듣는 그런 일인데 이렇게 또 화전을 한다니까 또 만사를 제치고 그렇게 와서 한번 그 분위기 한번 젖어보려고. 아랫마을 주민도 달려왔습니다. 예. 아우님 집이라 하전놀이 한다는데 오늘 대금 한 자루 할까 싶어서 그래 왔어요. 대금. 서로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자리. 그게 산속에 집을 지은 또 하나의 이유랍니다. 만남은 이제 그 인연이 오래됐든 아니면 다시 시작됐든 간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또 다른 만남으로 오실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또 인연이 되어서 친구가 되고 지인이 되고 꽃이 피기 시작하니 산골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되게 활짝 필 때네. 손님들이 떠나자 양숙 씨는 친구와 산책에 나섰습니다. 새벽에 눈 뜨자마자 산책하라고 그러면 예 대답은 해놓고 안 해. 그냥 늦어 너무 잠을 달게 잘 자갖고 못 빠져나온다면서. 그러니까, 그 방에 그냥, 있으면 그러고 싶다니까. 지금 피어 있는 것들은 매화, 자두, 자두꽃도 하얘 이렇게. 고무신을 신으니까 이 맨 땅의 느낌이 운동화랑 또 다르네. 마치 시골 언니 집에 놀러 온 느낌입니다. 늘 이제 저는 어디로 가볍게 이렇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친구가 되고 뭐 지인이 되고 이래서 찾아와야지만 내가 반길 수가 있는데 언제라도 반갑게 맞아줄 수 있게 양숙 씨는 늘 이 자리에 있을 작정입니다. 아 짐이 무거워서 많이 챙기지도 못했어. 많이 못 가져가. 못 가져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아프지 말고 코스 네. 마무리 지어야 될 코스네. 마지막이 고성. 고성까지. 네. 잘 계세요. 고생하셨어요. 설거지하느라고 자기가 고생. 아유, 전 재밌게 지내다 가요. 아, 고생했다. 알겠습니다. 건강해. 네. 울지 말고 가. 울지 않네요. 몇 번이고 돌아보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설레는 이별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불현듯 또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밭에 곤드레 모종을 심는 날입니다. 2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인데요. 기술이 요하네. 이거 떨어지네. 야훈아, 뭐 하는데? 빨리 못 떠온다면서. 조금 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심어버리고 끝내야 돼. 바쁜데. 거기서부터. 좀처럼 서두르는 법이 없는 남편이 오늘은 조바심을 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겠죠.
번 혼나가지고 또 이 주는 거 맞는가? 신고 주는 거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잘못되는 거 아니야? 목표가 생기자 걱정도 늘고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안으로 싹 해서 치워야지 이거 너덜거리가 되겠나? 안 그래? 이 잔소리지. 일부러 밖으로 해. 주고 심어야 당신 한 번만 더 떠와봐. 다시는 못한다가 뭐 주고 심어야 되는 거. 밑에 땅이 젖어 있다니까. 아까 나 잔소리 꾼을 만들지 말고. 응? 잔소리 꾼을 만들지 말고. 이 농사를 끝내기까지 아마 한동안 더 티격태격 할 것 같습니다. 물만 주면 잘 자라서.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근데 너무 많이 배워도 안 되고 그냥 막 아쉬운 대로 좀 모자라게 하는 것도 맞지 싶어요. 다 배워놓으면 적당히 배워가지고 너무 또 막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배워가 적당히 그냥 써먹어야지.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조금은 한 발 물러서거나 앞서가려고만 하지 않으면 사는 데는 그다지 불편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도 한 10년은 걸렸지 싶어요, 나름. 그냥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누가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이 터득해져서 제 몸에 부딪히는 거, 와닿는 거죠. 집은 그런 것 같아요. 종합예술. 여러 가지를 다 안고 있잖아요. 가족도 구성이 되고 집안에서 편안함도 있을 거고 행복도 있을 거고 집이. 그러니까 종합예술 작품. 저는 작품이란 감이 그럽니다. 이게 어설픈 집이지만은 집은 예술 작품이다. 이러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은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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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